중안부가 짧을 때랑 중안부 하부도 모두 다 길어진 느낌하고,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 비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싼 것은 그대로 손을 한번 떼보세요. 이렇게 곡선을 띄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그릴 때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로앵글 그릴 때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얼굴의 각도. 그래서 자료를 보고 그릴 때는 또 자료에 토대를 해서 그리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창작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창작으로 그릴 때도 얼굴의 각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요 정도 얼굴 등 각도를 그려야지, 이런 어느 정도의 이거를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목구비는 예를 들면 이 정도 로앵글로 잡았는데 코는 가뿐 구멍 다 보이고 막 입술은 막 이렇게까지 로앵글 되고 이러면 얘네가 맞지 않으면서 얼굴이 굉장히 돼지처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목구비가 조화를 잘 이루려면 결국은 일단 첫 번째는 얼굴의 각도, 로앵글로 그릴 거긴 한데 어느 정도 각도로 그릴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좀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얼굴의 면적이라는 건 사실 거의 한 손바닥만한 사이즈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즈에서 투시가 정말 많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바닥만한 사이즈에서 전신만큼의 그런 투시가 과하게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시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이것만 지켜도 진짜 많이 좋아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상 하잉글 로앵글 이제 그리는 거 이제 맨날 주구장창 나왔던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민트색 박스라고 제가 부르는 이런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이게 사실 이 박스의 입체를 생각하면서가 이렇게 그리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만 진짜 잘 외워도 진짜 쉽거든요. 이게 여기 부분이 헤어라인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눈썹, 눈, 그리고 코, 입이 있어요. 그러면 귀는 여기에 아이 레벨일 때는 오죠. 근데 이제 이게 로앵글로 바뀌는 순간 다 이제 밑면이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 면만 일단 잡아놓는 거예요. 이 박스라고 하면 직육면체는 이렇게 면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6가지 면을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일단 첫 번째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헤어라인, 그리고 이 1대 1대 1 비율에 요거 먼저 그리는 거. 요것만 정말 잘 지켜도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려요. 아까 투시를 너무 의식하진 않나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아래에서 봤으니까 한 1.2, 한 1, 뭐 한 0.8? 약간 이렇게 약간 감질맛 나게 살짝 위로 가서 이렇게 좁아지게, 요것만 신경 써서 요 3칸을 나눠주는 거죠. 3칸 나눠주고 중앙 쭉 그어주면 여기서 얼굴 앞면을 위치들을 어느 정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틀릴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안 잡고 그리면 이목구비를 이제 일단 됐고 두상부터 그려. 한 다음에 이목구비 하나하나 눈을 어떻게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확대해서 그릴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멀리서 오면 너무 이상해지는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비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조화라고 하잖아요. 이목구비가 얼마나 하나하나 예쁜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토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앵글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아래서 본 그런 앵글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첫 번 얘기했던 거, 얼굴의 각도. 이건 이제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짐작을 해보는 거죠. 짐작을 해볼 때 요거를 보면 좋아요. 이 눈썹부터 코까지를 먼저 잡아요. 상안부, 중안부라고 해요. 그리고 하안부라고 하는데, 배우분 자체가 동안으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중안부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좀 동안이거든요. 그리고 중안부가 좀 길어질수록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아까하고 지금하고 느낌 되게 다르지 않아요? 중안부가 짧을 때랑 중안부 하부도 모두 다 길어진 느낌하고,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 비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안부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닮은 얼굴을 그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무시할게요. 헤어라인 부분은 머리카락에 쌓여있지만 머리카락 부피감을 생각해보면 한 요만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중앙을 잡아본다고 하면 요렇게 잡아볼 수 있죠. 그리고 광대뼈 부분에서 이렇게 음영이 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음영이 지는 거를 기점으로 일자로 쭉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보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귀가 오는 부분을 따라서 가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각도대로 박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보면서 박스를 어느 정도 기울기가 맞는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 박스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앵글이 있었고요. 우리가 얼굴의 각도를 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쯤에 헤어라인이 시작하는 부분이 보여요. 이쯤 오면 앵글이 굉장히 아래에서 보기 때문에 투시가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안부, 이미 여기 길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아래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턱 밑에 열을 체크해보면 이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중앙을 쭉 내려서 보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런 박스가 되겠죠. 이제 아까 헤어라인 부분이 더 좁게 들어가고,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면을 한번 볼 건데 귀의 위치 틱틱 잡아서 보시면 귀는 무조건 이 중안부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 아까하고 얼굴 각도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얼굴의 각도를 그릴 때, 자료를 보고 그릴 때 이런 어느 정도로 고개를 들었는지 꼭 체크를 하고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그리신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쳐보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이게 수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프린트를 해서 한 번 정도 짚어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투시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그리다 보면 막 투시를 막 넣어서 너무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은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거리에 따라서 여기 좀 길어지고 점점 좁아진다. 그리고 1:1 비율. 이제 여기서 아까는 약간의 차이가 살짝 있다고 했었으면 여긴 조금 차이가 나겠죠. 이제 이 정도 앵글 다 가는 거는 1:1 비율에서 아, 이렇게 좁아졌구나 하는 걸 체크하시는 거고, 이 정도 앵글일 때는 아, 1:1 비율로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박스부터 그린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란 그리듯이 실전에서는 사실 그게 더 덜 어렵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 부분, 코 밑부분 잡아주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무조건 비례. 눈썹 시작 부분, 그 다음에 눈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코 밑부분, 코 밑 이 정도 대충 되겠다 하는 거 잡아주고, 입술도 이 돌아가는 단면 생각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본인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손을 모두 입술에다가 가져다 두시고 손을 이렇게 감싸보세요. 그리고 감싼 것을 그대로 손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곡선을 띄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그릴 때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캔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캔을 만약에 완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 직선을 띡 한번 그어볼게요. 띡 그었어요. 근데 얘를 약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 정도 각도가 되면 캔이 이렇게 그어놨던 직선이 이렇게 곡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더 엄청 위에서 보는 각도가 된다고 하면 이 직선이 이 정도까지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그릴 때는 이렇게 캔 위에 곡선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으로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이렇게 직선으로 되지 않고 이 돌아가는 단면이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입술 그릴 때도 약간 이렇게 약간 곡선의 느낌이 날 수 있게 그거를 해줘야 돼요. 캔에다가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 생각하면서 하면 그래도 좀 쉬워요. 이목구비에 큰 요 앵글 잡아주고, 헤어라인 부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주고, 아까 잡았던 것처럼 귀, 포인트가 되는 귀를 반드시 살짝 아래쪽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게 정말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건데 중앙을 한번 찾아보잖아요. 자, 안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입체를 갖고 있는데 요 이제 입체를 갖고 있는 형태를 이제 피부가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약간 움푹 파인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썹 부분에서는 높이 있다가 들어갔다가 눈이 튀어나온 부분 올라갔다가 둥글게 떨어졌다가 또 광대뼈 부분은 살짝 올라가는 이런 입체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눈의 형태를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게 있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눈을 그릴 때 반듯하게 반을 나눴을 때 1대1 비율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급격하게 가요. 그리고 이 반대쪽은 살짝 더 완만한 느낌. 그래서 길고 살짝 짧게 요거를 좀 의식을 하면서 그려주는 거예요. 중앙을 봤을 때 여기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길어요. 그쵸? 여기는 굉장히 긴데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쌍꺼풀을 빼고 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이 면의 이 길이 차이가 생각보다 꽤 되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여기는 조금 더 길게, 여기는 조금 더 좁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수정이 들어가야 되냐? 여기는 휘리릭 토미님 말씀대로 휘리릭 돌아가고 여기는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또 많이 놓치는 거 하나 뭐냐면 이렇게 홍채가 있을 때 동공을 딱 정중앙에 탁 넣어주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일부러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절대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나는 느낌 있게 하고 싶다 하시면 살짝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 눈도 완전 중앙보다는 살짝 이쪽 방향, 살짝 이쪽 방향 보시면 그쵸? 이쪽이 좀 더 넓고 이쪽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미세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그래도 좀 그나마 난이도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로앵글에서는 사실 턱의 밑면이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뚝뚝뚝뚝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그려주면 진짜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들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걸 지키면서 그리는 게 한 장, 두 장 쌓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린 10장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로앵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형태선을 조금 다듬어 볼게요.